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요즘 광고를 또 다시 막 하더라고요. 로봇 모발이식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발이식을 하는 로봇이 있는 건데 사실 나온 지는 꽤 오래됐어요. 거의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계속 버전업 되고 있어서 지금 뭐 9탄인가 10탄까지 나왔는데,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를 떠나서 과연 효율적인 거냐, 사람만큼 의사가 하는 것만큼 좋냐라는 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질문하신 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예전부터 경험한 바로는 일단은 이 로봇 모발이식 하는 기계가 상당히 비쌉니다. 제가 아는 원장님한테 원장님 그 로봇 그 쓰시잖아요, 그거 어때요? 그 뭐 비싸지 않아요? 했더니 그 원장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원장 그 로봇 그거 모발이식 로봇 그딴 거 사지 말고 그냥 람보르기니를 한 대 사, 그래 쏘고 다녀 라고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자, 일단은 로봇 모발이식의 장점, 의사손을 안 탄다는 거죠. 이게 로봇 수술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내가 로봇을 조정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뭐 조이스틱 같은 거 움직이면 안에서 내시경이나라든지 아니면은 복강경 같은 거 안에서 로봇 팔이 안에서도 움직이는 거야. 사람이 손을 뭐 이렇게 꺾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로봇은 막 180도 360도도 돌아가잖아. 그런 인간이 할 수 없는 움직임을 정교하게 속에서 만들어내니까 리모트 컨트롤하는 느낌의 로봇이 있고, 자동으로 지가 알아서 펀치를 하거나 이식을 하는 그런 개념의 로봇이 있는데, 모발이식의 개념에서는 후자입니다. 로봇이 자동으로 모발이식 행위를 하는 건데, 일단 장단점은 있어요. 뭐 장점은 어떤 의사가 사용해도 결과나 퀄리티가 균일해지는 게 쉽다. 물론 똑같다고 말할 수 없는 거는 뭐 설정 값이라든지 의사마다 수술 계획이라든지 뭐 이런 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테크닉적으로는 폭이 점점 제일 못하는 로봇과 제일 잘하는 로봇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의사 한 명이 환자 여러 명을 수술할 수 있어요. 막 동시에 이거 기계를 내가 한 50억을 들여서 10대를 깔아놔. 그러면 내가 혼자서 세팅 딱딱딱 해놓고 환자 동시에 10명 수술할 수 있죠. 그러면 나는 그 의사한테 수술 받은 게 되냐, 뭐 그건 별개 문제지만 아무튼 뭐 내가 믿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스케줄대로 수술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단점 같은 경우는 일단 이런 식으로 굉장히 넓게 완전 삭발을 해놓고 이 필드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로봇이 그냥 뭐 머리를 인식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삭발해놓고 칸을 이렇게 딱 짜놓고 빤빤하게 벌려놔서 이 로봇이 인식할 수 있는 필드를 만들어내고 그 안에서만 시술을 할 수 있고, 아무리 로봇이 발전하고 막 센서가 있고 막 계속 업그레이드 인공지능이 된다고 해도 조금 그 다양성, 되게 특수한 케이스 또는 어려운 시술 케이스에 반응할 수 있는 부분은 사람보다는 좀 적다, 이런 단점이 있죠. 그리고 신기하게도 로봇 모발이식이 사람, 의사가 하는 모발이식보다 더 비쌉니다. 왜 그러냐? 의사보다 로봇이 몸값이 일단 비싸고, 어쨌거나 이 로봇 모발이식 자체도 뭐 소모품도 들 거고 뭐 수명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유지 보수도 해야 될 거니까요. 그래서 이 로봇 모발이식 자체가 좋냐 나쁘냐, 저는 아직 발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광고에서는 사람보다 훨씬 빠르다, 사람보다 더 정교하다 이렇게 광고를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거, 본 거, 그리고 다른 들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합쳐서 보면 로봇보다 모발이식을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의사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내가 1시간에 모발이식을 할 때 채취를 1000모낭을 할 수 있다. 근데 로봇은 뭐 1200개를 한다. 그러면 야, 로봇은 사람보다 빨라. 하지만 저는 1시간에 뭐 3000모낭을 채취할 수 있어요. 그러면 로봇 내 반도 안 되는데?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막 거짓말이다, 진실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 로봇 모발이식이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 라고 말하는 의사는 그 로봇보다는 일단 못하는 거겠죠. 근데 모든 의사가 로봇보다 수술을 못한다, 모발이식에 있어서는 뭐 저는 아직은 그 시기가 올 날은 좀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의사끼리 얘기를 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떤 원장님이 모발이식 로봇은 뭐 발전할 수도 있겠지만 뭐 이러다가 좀 사라지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셔서 왜요? 뭐 더 좋아질 수도 있지 않나요? 했는데 그 원장님이 머리 잘라주는 로봇도 지금 제대로 상용화가 안 됐는데 훨씬 더 위험하고 더 중요하고도 더 사람들이 불안을 느낄 수도 있는 모발이식이라는 시술을 로봇한테 맡기는 거는 아직 언어 도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생각해보니까 맞는 것 같아. 머리 자르는 것도 여러분 로봇이 가위 들고 와서 여러분 머리 잘라요. 커트를 해줘. 고객님 어떻게 해드릴까요? 무릉도원이세요. 고객님 어떻게 해드릴까요? 뭐 열심히 뭐 다듬어 드릴까요? 고객님 이건 손님이 이건 고데기세요. 막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면 그 가위질하는 걸 과연 내가 믿고 맡길 수 있을 것인가? 아직은 그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자, 거기서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술 더 떠서 심지어 머리 감아주는 로봇도 아직까지는 상용화가 안 됐다. 물론 이제 수지 타산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모발이식하는 로봇을 수술에
AI를 적용시켜서 뭐 수술비 몇백만 원 막 이렇게 생기면 뭐 비싼 돈 들여서 개발할 만한데, 머리 감아주는 로봇이 나왔을 때 이거를 얼마 주고 팔 것인가, 가정에 이게 보급할 만한 단가가 나온다는 얘긴가, 막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동네 미용실 가서도 그 미용사든 보조하시는 분이든 머리 이렇게 감아주는 거 누가 해도 로봇보단 잘하잖아. 모발이식 하기 이전에 커트, 머리 다듬어주는 로봇도 아직 제대로 안 나왔는데, 심지어 머리를 감아주는 로봇도 아직 충분히 발전이 안 됐는데, 모발이식을 해주는 로봇에게 과연 내 머리를 맡길 수 있는가 라는 건 아직은 완전하게 넘기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럼 모발이식을 하는 로봇 광고를 왜 하느냐. 첫 번째, 진짜로 그 의사는 나보다 로봇이 더 잘하니까, 로봇이 하는 게 결과가 더 좋으니까 비싼 로봇을 사서 수술을 시킬 수 있죠. 그건 잘못된 게 아니죠. 저는 그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내가 부족한 부분을 기술이나 뭐 장비를 구입함으로써 커버하는 거 가능하죠. 내가 만약에 손을 막 이 수사하는데 손을 떨어, 근데 뭐 보조 기구 같은 거 이렇게 대놓고 하면 좀 편해. 그 보조 기구 같은 걸 내가 만들거나 사거나 하는 거는, 그거는 뭐 이 의사는 되게 열심히 하는구나, 자기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난 그건 나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일단 모발이식을 로봇으로 광고를 합니다. 그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로봇이 모발이식도 해? 이건 되게 최첨단이다, 이게 더 좋은가 보다 하고 병원에 가서 상담을 하죠. 근데 생각보다 꽤 비싸게 돼요. 왜냐면 모발이식 자체도 절개보다 비절개가 평균 가격이 높은데, 로봇은 의사가 하는 것보다 보통은 더 비쌉니다. 어쨌거나 병원도 자선단체가 아니잖아요. 사업체잖아. 영리 활동을 하는 병원이잖아. 그러니까 뭐 로봇 값은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로봇 값이 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꽤 비싸요. 비절개 중에서도 더 비싸. 그러면 이렇게 비싸? 나 이렇게 비쌀 줄 몰랐는데 하면, 그때 그러면은 그냥 사람이 하면 얼마에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 로봇이 500만 원이야? 그러면 저희 원장님이 뭐 로봇만큼은 아니지만 잘하세요. 그러면 원장님한테 시술 받으면 손으로 직접 시술 받는 거니까 400만 원 정도 듭니다. 100만 원 좀 싸요, 로봇보다는. 400만 원이요? 그래도 좀 비싼데? 그러면 고객님, 그 절개 방식으로 하시는 것도 결과 좋거든요. 비절개 말고 절개로 하시면 저희가 299만 원에 해드릴게요. 절개로 하세요. 이런 식으로 미끼 상품처럼 쓰는 거는 저는 좀 좋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투명하게 밝히고 얘기하고 뭐 선택은 환자한테 맡기는 것 자체가 뭐 불법이거나 비윤리적이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누가 봐도 좀 이렇게 유인하는 형식으로 쓰는 거는 환자 입장에선 좀 배신감을 느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요즘 중국에서도 AI나 로봇이나 기술 되게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술이라든지 병원 쪽에서도 여러 가지 로봇이나 AI 솔루션들이 발달하고 있는데, 모발이식 관점에서는 아직은 진단은 오히려 더 빨리 될 것 같아요. 뭐 두피 뭐 부분 요걸 찍어가지고 AI가 분석을 해줘서 탈모가 될 확률 몇 %, 뭐 이런 자료를 모아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약을 먹으면 좋아질 확률 몇 %, 뭐 이렇게 AI가 계산을 해주고 예측을 해주는 거는 내가 봤을 때는 조만간 올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사람 손을 대신해서 정교한 수술을 하는 것은 평균적인 아주 상태가 좋은, 정말 좋은 샘플에 진짜 딱 모낭 이 모발 조직의 굵기나 깊이나 방향이나 각도나 피부의 탄성이나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좋은 상태일 때는 모르겠으나, 사람마다 다 다양한 두피나 모발의 결이나 단단한 정도나 막 이런 것들에 다 일일이 대응해서 모든 결과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는 아직까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다른 건 손 타는 게 더 비싼데 이건 반대네. 저런 거예요. 칼국수. 여러분, 칼국수를 생각해보세요. 그냥 제품 공장에서 사와서 해주는 게 비쌉니까? 그 앞에서 아저씨가 이렇게 막 반죽해가지고 막 이거 막 칼로 막 썰고, 아니면 뭐 수타 짜장 이런 거 있잖아, 막 이렇게. 그게 더 비싸요. 수타가 더 비싸죠. 근데 옛날에는 기계 짜장이 더 비쌌어요. 옛날에는 기본적으로 모든 면은 수타였어. 또는 반죽을 칼로 자르는 거였어. 그러다가 이 기계로 뽑는 제면 기계가 나오니까 이 좀 투자하는 그런 요리사나 이제 그 자영업주들이 기계를 사가지고, 우리는 정말 고르게 얇게 이렇게 펴서 면을 내릴 수 있다, 우리는 이 비싼 기계 샀다, 100만원짜리 기계 샀다, 이러면서 기계 짜장이 더 비싼 거지. 근데 이게 기계가 보편화가 되고 뭐 공장식으로도 면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젠 오히려 인건비가 비싸져서 수타 짜장이 더 비싸진 거죠. 그런 것처럼 이 경제 구조에 있어서 어떤 게 비싸고 싸고 이런 문제는 어쨌거나 시장이 커지고 뭐 보급이 되고 효율성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게 사람 몸에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희소하다고 해서 비싸다고 해서 내가 좋게 할 수 있다라는 게 보증되진 않잖아요. 비싼 시술이 좋은 거다라고 할 수는 없죠. 물론 싼 시술이 좋은 거다라고 할 수도 없지만, 어쨌거나 우리는 인체에다가 하는 시술이나 뭐 처방이나 약 복용 같은 걸 하는 거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안전하고 근거가 있고 확립되고 또 기술 자체가 뛰어난 경험이 있는 의사한테 시술받고 처방받고 진료를 받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로봇이 이제 저한테 비비려면 아직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또 우리가 AI 발전 속도가 되게 빠르잖아요. 우리 옛날엔 어떻게 생각했어? 나중에 로봇이나 AI가 발달하면 잡일들은 막 뭐 사람들이 다 안 하고, 단순 노동 사람들이 안 하고, 예술적인 활동,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만들고 이런 것들만 사람들이 할 거다, 창의적인 활동만 사람들이 할 거다 했는데 지금 반대가 됐죠. 공사장에서 시멘트 나르고 배달 같은 거 아니면 막 물류 택배 이런 거 다 사람이 하고 있고, 오히려 그림 그리고 일러스트 그려주고 글 쓰고 막 음악 비트 찍어주는 거를 AI가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절대 그럴 일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 경험상 아직까지는 실력이 좋은 의사는 로봇보다 더 잘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